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를 치르지 못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문인협회 지부회장 인준서, 지부명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지부회장 정동순, 우리 협회의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준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복. 2007년 2월 3일에 출범한 저희 협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로 성장을 거듭하여 올해로 16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도 더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고 전체 회원 55명 중 32명의 회원이 본국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했으며 24분의 저서를 가진 작가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원숙한 경제에 이른 선배님들과 더불어 어느 문학단체보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있기에 더욱 고무적입니다. 회원들이 원래회와 합평회를 통하여 작품을 연마하고 그 결과로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문 작가 협회로서 저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어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좋은 글을 쓰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학적 교류로 활발한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 세상의 파라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비대면으로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 반경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 앞에 저희 협회가 지역의 문인협회뿐만 아니라 전국과 다른 지역에 있는 문학단체들과 더욱 교류를 활발히 하고 발표 매체를 다변화하여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문학이 변방 문학이 아니라 한국의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한류의 중요한 한 축을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저희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부회장을 맡으셨고 이번에는 감사 역할을 맡으신 엄경재 부회장님, 신혜숙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경재 감사님, 네. 신혜숙 감사님, 문혜성 부회장님, 김성교 부회장님, 서기를 맡아주신 서로빈 선생님, 시분과 회장님이신 김소희 시인님, 제보를 맡아주시는 김용주 소설가님, 작가님, 그다음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에스더님이 저희 수필분과 회장이십니다. 그 공로를 기리며 회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1일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장 정동순 및 회원 일동.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회장 임기 7대 2년, 8대 2년을 더해 4년이 지나갔습니다.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충실하게 재정을 확충하였고, 이게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협회 글쓰기 분위기를 만들어 본국 문단에 많은 회원들이 등단하였고, 여러 곳에서 권해 있는 문학상을 했습니다. 전임 회장님 시작할 때는
배 열세척이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 실감날 정도로 좀 힘들었었는데 제 임기 지나면서 회원 수가 60여 명이 됐습니다. 시애틀 문학을 받아보셨겠지만 질적, 양적 정말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후반 이후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원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협회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을 지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 5월 서북미와의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서북미 문협에서 전적으로 제게 맡기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단체의 성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실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학은 인간 구원과 사회 정화의 길잡이이며 영혼을 깨우치는 스승이다. 돌아보면 문학의 향기는 밤만년, 내다보면 문학의 길은 천리 만리 영원하다. 예술에 대한 문학적 사색과 끊임없는 언어의 탁마로서 문자 예술의 지평을 확대 심화시키는 일이 문인의 사명이다. 한국문인협회는 오늘의 한국 문학을 점검 반성하면서 시대와 함께하는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표방하기 위해 문학 헌장을 제정, 이를 문학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문학은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예술이다. 이 숭고한 정신에 동참한다. 바라기는 새롭게 이제 부대 정봉 선생님 선출이 되셨는데 임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합심해서 회장님이 하는 일을 잘 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설립 16주년 및 제16회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문협 워싱턴주 지부를 크게 발전시켜온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던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죠. 제16회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야기를 중심에 둔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랑하는 장르로 소설 이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신하나 민담, 엄마 무릎 빼고 듣는 옛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소설은 그런 것들과 무엇이 달라서 소설인가? 소설은 그 이야기를 말이 아닌 글로 전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문장을 맺고 문단을 나누고 원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고 하면서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 구성된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단편소설 부문 가작, 서연, 작품명 새벽의 소리. 귀하께서는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가 주최한 제16회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가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응모 작품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시애틀 문학상 작품 공모전에서 열기를 끌어낸 동력이 된 듯합니다. 응모한 작품들은 나름대로 틀을 갖추려는 노력이 들었습니다. 심사는 주제, 소재의 참신성, 모의 구사력, 문장력, 작품 전달력, 그리고 맞춤법 등 6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문희 씨의 나는 200%입니다를 우수작으로, 박금숙 씨의 딸의 결혼 선물과 신거운 씨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두 편을 가작으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세 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문희 씨의 나는 200%입니다에 대한 글입니다. 이민 가정의 1.5세 2세들은 마치 통가을에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대는 것 같습니다. 두 문화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질감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 작품의 주인공인 딸은 필자가 키워준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감 넘치는 정체성을 확립해 성공합니다. 딸은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면보다 더 중요하게 본 문화적 배경이 100% 한국인이며 동시에 100% 미국인이니 200%라는 논리를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이민사회에서 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수필 부문 가작 박금숙, 작품명 딸의 결혼 선물, 이하 동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필 부문 가작 신고운, 작품명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하 동문. 좀 더 따뜻한 글을 써서 이 세상이 더 각박하고 메말라져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수필 부문 우수상 한문희, 작품명 나는 200%입니다. 이하 동문. 처음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떨떨하면서 와 인생은 살아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도 우수상이라는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 나이에 타고 보니까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 가능성을 믿고 제 글을 뽑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글을 써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글을 쓰는 이민문학은 한국 문학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방이라는 힘겨운 환경을 버티면서 체득한 DNA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해 응모하신 분들의 작품은 그런 경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삶의 본연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련골로 찾아둔 길손우의 4편을 응모하신 조연숙 씨의 글에는 마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먹고는 완치된 듯 능청스러워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독자가 쉽게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미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있어서 긴장감과 진정성을 끌어내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연인의 4편을 응모하신 조연주 씨의 글에는 모두가 맞서기 부담스러워하는 삶의 무거운 주제들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부문 가자. 조현수. 작품명 목련골로 찾아든 길손. 이하동문. 여기 이렇게 쟁쟁한 글쟁이들 다 모여 계시는 가운데 저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되게 글을 좀 잘 써보라고 격려해 주신 우리 친구 먹기로 한 장원숙 언니와 또 미스터 카터께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러 오셨는데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만남과 선택. 이게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데 되게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상. 조현주. 작품명 프라하의 연인. 이하동문. 이렇게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요. 사실은 제 글이 사실 고르지 못했던 것도 사실 심사평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제 일기장 속에서 그냥 꺼집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를 쓰려고 해서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초등학생 때 왜 저희가 일기장 검사를 받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마치 그래서 잘 썼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일단은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좋은 특혜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은 그 카페의 회원으로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서 다른 분들의 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더 저한테는 더 큰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망의 대상 안예솔님 축하드립니다. 대상 안예솔. 작품명 그런 밤. 이하동문. 네, 사진 촬영했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선생님들 작품이 많은데 이렇게 또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출했던 5작품 중에서도 좀 제 일기 같은, 사실 고등학교 때 썼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작품인데 이렇게 임시저장 폴더에 되게 오래 담아놨던 그런 시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토요일에 바쁘신데 살짝 떨어지면 안 되는데 토요일에 되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한글학교 수업 끝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신 황민영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그리고 이은경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그 작년 교장 선생님이셨던 권은정 선생님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동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항상 너무 영광이고 많이 배우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가지고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이랑 여기 이 자리에 와준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아까는 어쩌면 지금 숨을 거두고 있는지 몰랐다. 지우는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집에서 자고 있고 자신은 다리가 떨려 영어까지 동생을 업고 갈 자신이 없었다.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공중전화 부스에 힘없이 기대섰다. 뜨거운 것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려와 지우의 목덜미를 적셨다. 새벽에 찬 기운에 으스스했다. 엄마가 보고 있지 않으니 이대로 더 있어도 될 것 같았다. 병원으로 가는 대신 지우는 어느새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신을 빨아들이는 숲길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엔 수필 부문 우수상 작품 한문희님의 나는 200%입니다를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0%입니다. 문법적으로 잘 맞지도 않는 이 이상한 문장은 지금은 30살이 넘은 딸이 대학 입학 지원서에 자신을 소개하는 에세이의 제목이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백인이니 50% 더하기 50%에서 100%여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평판할 때 생물학적인 면보다는 그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딸아이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즉
자신은 문화적 배경이 100% 한국인이며 동시에 100% 미국인이니 200%라는 것이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노래, 옛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고 5살 때부터 한국 고정무용단에 들어갔다. 이후 대학 갈 때까지 고정무용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접하였다.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에 대해 듣고 보는 건 제한이 있었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것만 가르쳐주리라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딸아이가 어떻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미국인으로 사는 건 어차피 미국인 아빠 밑에서 미국 사회에서 자라고 있으니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남편은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억지로 학교에서 배워야 했던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전략이 유효했던지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을 한국애라고 소개하고는 했는데 자, 그럼 다음은 대망의 대상 작품이죠. 안예솔님의 그런 밤. 그런 밤 요동치던 밥솥이 잦아들고 뚜껑 열린 바닥에 제멋대로 포개놓은 밥알들 해액하고 내쉬는 하얀 숨소리가 오래된 선반위에도 안 삐져진 창문가에 땀송송 맺힌 꽃잔등을 지나 까만 테두른 안경 아래도 내려앉는 그런 밤. 언니 밥이 이게 뭐야? 기다림에 잔뜩 성이 난 목소리와 마주 앉은 입에 말없이 달그락 하얀 돌멩이들이 굴러간다. 제가 마침 집에 작년판은 아닌데 2021년판을 항상 두고 옆에 읽느라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런 창작 그리고 고생 그 다음에 피땀 눈물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하나씩 보내주시고 몇 번씩 보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영사관에서도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 작품 활동 하시는데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해볼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케이크 주세요. 하나, 둘, 셋. 케이크 커팅 가능한가요? 네, 형식만 커팅. 네,